도표 해석하기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도표 해석하기는 토픽 쓰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쓰기 시험 53번 문제는 30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여러분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표 해석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해석하여 글을 쓸 때에는 어떤 것에 대한 통계 결과를 발표하다, 결과가 발표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를 보면, 땡땡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이를 통해 을 알 수 있다, 으로 보이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면 처음에는 조사한 기관에 대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조사한 기관에서 출처라고 했어요. 출처. 조사한 기관에서 중심 내용에 대한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혹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통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두 번째는 통계 결과를 보면 혹은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다음에 해석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석을 쓰는 거는 요 다음에 계속 공부할게요. 자, 마지막에는 보통 을을 알 수 있다, 으로 나타났다, 으로 드러났다, 으로 보인다, 과거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번, 2번, 3번을 통하여서 도표 해석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강조할 때는 보통 특히, 특별히 주목할 점은 세 가지를 사용하여서 도표 해석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연도별 그래프 해석하기를 선생님이 비율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석을 할 때는 보통 연도가 있죠. 1995년도, 올해는 2020년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연도에 수치라고 했죠. 퍼센트, 아니면 돈, 사람 수, 등등. 자, 수치였던 중심 내용이 제목이 있을 거예요. 중심 내용이 땡땡 연도에는 수치까지 대폭 혹은 크게 증가하였다, 상승하였다, 감소하였다, 하향되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 마지막 결과에서는 이렇게 쓰죠. 이는 땡땡땡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혹은 조사 결과를 보면 이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으로 드러났다, 나타났다, 보인다. 과거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과거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결과를 사용하면서 연도별 그래프 해석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쓰기 교과서 17페이지에 나오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도표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의 현황을 써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먼저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보세요. 학교 폭력 실태 조사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학교 폭력 문제의 현황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현황. 어디에서 조사했어요? 출처.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교과서 말고 선생님이 쓴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했네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다 빨간 글씨는 다 외워야 해요. 학교 폭력 중에서, 자, 이게 다 학교 폭력이에요. 학교 폭력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여기 있네요. 언어폭력. 언어폭력이, 자, 그래프가 두 개예요. 이거는 남자, 이거는 여자예요. 남자 34.2%, 쉼표, 여자 37.8%. 여기 있는 글을 수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37.8%로, 자, 가운엿이에요. 여기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 그리고 혹은 다음으로, 자, 남학생의 경우, 남학생 중에서 폭행, 이게 가장 높네요. 폭행. 그 다음 높은 거는, 네, 따돌림, 집단 따돌림. 다음 스토킹, 땡땡땡땡. 순이었고, 순서 트뜨, 순이었고, 여학생은 집단 따돌림, 또 사이버 괴롭힘 순이었다. 자, 이제 결과예요. 조사 결과를 보면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괴롭힘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쓴 것이에요. 이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선생님 쓴 거를 계속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도표. 두 번째 도표를 보면 왼쪽 도표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오른쪽 도표는 하락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두 개의 도표를 해석할 때는 접속사 혹은 접속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반대의 뜻을 표현할 때는 반면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문어체에서는 반면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자, 중심 내용이 뭐예요? 대형 마트 점포수와 전통시장 내 가게수 증감 현황, 이렇게 했어요. 이 두 가지 또 있죠. 대형 마트 점포수, 전통시장 내 가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 지식경제부네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지식경제부에서 대형마트 점포수와 전통시장 내 가게수 증감 현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 빨간 글씨는 계속 똑같아요.
1995년 연도 나왔네요. 1995년에 몇 개예요? 162개였던 대형마트 점포수가 2015년에는 몇 개예요? 385개로 어떻게 됐어요? 크게 증가했어요. 증가했다. 자, 이거는 감소했다잖아요. 그래서 반면, 증가한 반면, 잉마. 1995년 90만 9,884개였던 전통시장 내 가게 수는 2015년 84만 7,833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자, 이제 결론 씁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점포수가 많아질수록 전통시장 내 가게 수는 줄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자, 연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수치, 단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162개, 90만 9,884개. 이게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요? 연도에 1995년도에 162개였던 대형마트 점포수가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1995년도에 162개였던 대형마트 점포수가 2015년도에는 385개로 어떻게 해요? 증가하였다. 크게 증가하였다.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과 쓰기. 이는 혹은 조사 결과를 보면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대형마트 점포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전통시장 내 가게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점포수가 많아지고 있고 전통시장 내 가게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으로 보인다. 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18페이지 3번 도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표는 연도별 헌혈자 수라고 했네요. 자, 헌혈이 뭘까요? 헌혈. 자기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그것을 헌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헌혈 많이 해봤어요? 헌혈자 하면 헌혈하는 사람입니다. 헌혈자 수가 어떻게 해요? 증가했어요? 아니요. 감소하고 있어요. 헌혈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오른쪽 도표는 헌혈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자, 그래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어요. 건강상의 이유.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네. 순서대로 쓰면 되죠. 자, 기피하다는 하기 싫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가장 많은 이유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많은 것부터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볼게요. 제목. 네. 헌혈을 기피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것. 건강상의 이유가
40.7%로 가장 많았고, 트하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24.1%, 쉼표, 주사 바늘에 대한 두려움 23.9%, 쉼표, 땡땡땡땡, 순이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쓴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처가 어디예요? 네, 두 도표 모두 대한적십자사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연도별 헌혈자 수와 헌혈을 기피하는 이유, 요거 연도별 헌혈자 수와 헌혈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 이제 시작해요. 1995년 253만 5343명이었던 연도별 헌혈자 수가, 자, 2015년 202만 8684명으로 어떻게 해요? 크게 감소하였다. 헌혈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기 이대로 쓰는 거예요. 헌혈을 기피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40.7%로 가장 많았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 24.1%, 쉼표, 주사 바늘에 대한 두려움 23.9%, 쉼표, 시간이 없어서 13.6%, 쉼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 8.4%, 기타 7.9% 순이었다. 그러면 해석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결과 써야죠. 결과는 조사 결과를 보면, 자, 연도별 헌혈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헌혈을 기피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건강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특히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은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요.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돼요. 또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헌혈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헌혈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혹은 헌혈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헌혈률을 높이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쓴 것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도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이라고 했어요. 빈부격차, 여러분, 빈부격차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 부자, 이런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거예요. 자, 이렇게 결과를 쓰세요. 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쓰세요. 자, 왼쪽 도표를 보면 어디에서 조사했어요? 통계청에서 조사했어요. 오른쪽 도표는 OECD에서 조사했어요. 조사 기관이 달라요.
서로 따로따로 쓰면 돼요. 해석을 왼쪽 도표부터 하고 그 다음 오른쪽 도표를 하면 돼요. 자, 시작해 봅시다. 왼쪽 도표부터 시작해요. 통계청에서 한국의 계층별 비율 통계를 발표하였다. 1997년 이 세 가지 다 써도 되지만 네, 가장 큰 것만 하겠습니다. 1997년 64.8%였던 이게 뭐예요?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2005년에는 59.4%로 감소한 반면 1997년 21.8%였던 한국의 하위층 비율은 2005년도에는 23.5%로 증가하였다. 많아졌다. 23.5%로 증가하였다. 자, 한편 OECD에서 이제 오른쪽 도표 해석합니다. 한편 OECD에서 주요 국가의 복지 투자 통계를 발표하였는데 자, 2012년 스웨덴이 까우녔예요. 가장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페인 자, 트하이, 트바 쓰고요. 마지막 한국 9.3% 순으로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9.3% 순으로 드러났다. 자, 결과 이에 따라 선생님이 이렇게 썼네요. 따라서 이에 따라 네, 요거 한국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복지 투자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은 아주 높아요. 근데 한국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요거를 올려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복지 투자 비율을 높이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선생님 이렇게 썼습니다. 자, 똑같아요. 제목은 가장 높은 건 수치 가장 많았고 트하이 수치 트바 수치 땡땡땡 순이었다.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한 결론은 따라서 이에 따라 이에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길 바래요. 선생님이 쓴 것을 많이 읽어보고 연습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숙제를 통해 연습을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숙제를 고치겠습니다. 선생님이 고친 숙제를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고 연습하면 토픽 시험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원인과 결과 분석하기를 보겠습니다. 원인과 결과 분석하기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에 대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땡땡으로 인해 땡땡으로 인한 음으로 땡땡기 때문에 땡땡이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과거 쓴다고 했어요. 밝혀졌다. 땡땡이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땡땡에서 비롯됐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예, 원인이 분명할 때가 있고 추측할 때가 있어요. 추측할 때는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결과는 땡땡하게 되다, 되었다, 결과를 낳았다, 가져왔다, 초래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먼저 분명한 이 원인이 분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 현상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땡땡 현상은 원인에서 원인 1에서 비롯되었다. 혹은 원인 1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아주 분명한 원인이 분명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원인 1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인 2가 있어요. 그러면 또한 원인 2로 인한 원인 2이므로 원인 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하게 되었다. 결과를 낳았다.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인이 분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외워야 합니다. 자, 이거는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을 때, 추측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두 개 사용하면 돼요. 원인,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하면 추측에 대한 문법을 사용하여서,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연습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현상, 어떤 형사가 있어요? 현상은 빈부격차의 심화이네요. 네, 사회 문제예요. 빈부격차의 심화. 자, 현상이 만약 두 개가 있다면, 그, 현상은 주어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주어. 빈부격차의 빈부격차의 심화 원인은 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현상이 만약 두 가지가 있다면 빈부격차의 원인, 쉼표, 외모 격차의 원인이 만약 두 개가 있다면 와, 과 이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와, 과, 빈부격차의 심화 현상이네요. 죄송합니다. 원인이라고 했는데 빈부격차의 심화는 네, 주어는 그렇게 쓰면 돼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원인이 두 개 있네요. 그러면 자, 드러났다, 비롯되었다, 보인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죠. 자, 보세요. 증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사용했어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과를 사용했어요. 네, 빈부격차의 심화는 기본적인 장기적인 불안과 고용의 악화로 시간제와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가 증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게다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가 폭등으로 부자들의 불로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 격차의 폭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네요. 네, 요 지금 쓰여진 표현들은 또 외워야 합니다. 자, 2번을 보면서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기후에 대한 현상과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상 기후가 뭐예요? 베트남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기 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기후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상기후가 발생해요? 여러분은 지금 대학생이지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쉽게 쓰세요. 자, 선생님 생각에는 이상기후의 원인이 뭐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뭐 이렇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네, 또 지구의 온난화 현상, 뭐 이렇게 원인은 요 두 가지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쓰기 수업이지 이 이상기후의 원인이 정확하냐 아니냐 뭐 이거를 이야기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쓰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어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해요. 자, 현상부터 씁니다. 그리고 원인을 하나씩 써보세요. 자, 선생님이 쓴 거. 자, 먼저 현상은 원인 1에서 비롯되었다.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쓸까요? 이상기후는 자, 분명한 원인과 추측하는 원인 두 가지 모두 선생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한 원인은 이상기후의 원인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분명한 원인이에요. 자, 비롯되었다. 또한 으로 인해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사용했어요. 추측하는 원인은 뭐 보인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상기후의 원인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원인이 분명하면 분명한 원인을 사용하면 되고요. 추측해야 된다. 그러면 추측하는 원인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3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써봅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가 뭐예요? 옛날에 영화를 보면 부모님을 죽인 원수에게 뭐 복수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일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를 죽인 원수, 당연히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범죄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그냥 죽였어요. 이유가 없이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을 때려요. 왜 때려요? 그냥 이유가 없이 때리는 범죄를 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 그것을 불특정 범죄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다수라고 하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라고 해요. 자, 원인에 대해서 써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생각에는 뭐 빈부격차,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선생님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경찰 수가 부족해요 라고 해볼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쓰느냐는. 네, 한국어로 잘 쓰는 것이 중요해요. 자, 어떻게 쓸까요? 추측하는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 써볼게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는 빈부격차 등 사회에 불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 수가 부족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네, 추측하는 원인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추측하는 원인으로 써봤습니다. 네, 4번은 숙제예요. 현상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쓰는데 사회 문제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쓰세요. 여러분 사회 문제가 무엇이 있어요? 네, 뭐 저출산 문제, 아기를 안 낳아요. 네, 청소년 흡연 문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워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에요? 한번 써볼 수 있어요. 노령화 현상. 아, 사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저출산 문제하고 좀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요즘 뭐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터넷 중독인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회 문제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써보세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쓰기 숙제를 제출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글쓰기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쓰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